내 몸을 지키는 방패막이인 이 면역력의 저하로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분이 있거든요. 함께 만나보시고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면역력 저하로 고통받고 있다는 47세 이수연 씨. 아이고, 예뻐라. 귀여운 강아지를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켜만 보고 계시네요. 엄마, 나 강아지 키우면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그럼 만져보게 해달래. 그럼 나 집에 간다? 엄마의 단호함에 냉랭해진 분위기. 마스크 좀 아, 쓰자. 싫어. 에이, 짱까? 아, 싫어. 여기 사람도 많고 강아지도 많아가지고 꼭 마스크 써야 돼. 꼭 마스크 강아지도 못 만지게 하시고 마스크만 쓰라고 하시니까 네, 엄마가 얼마나 야속할까요? 글쎄 말이요. 딸의 입장에서 섭섭하죠. 서운하고. 요즘 강아지도 못 키우게 하고 친구들이랑 밖에 나가서 놀지도 못하게 해서 너무 속상해요. 엄마 기침 나온다. 저쪽 가서 놀다 와. 알겠어, 조금만 놀다 올게. 연신 터지는 기침에 콧물까지 감기라도 걸리신 걸까요? 제가 면역력 약해서 감기를 하도 달고 샀거든요. 봄철 되면 꽃가루가 날려가지고 밖에 못 나오는데 딸이 하도 나가자 그래가지고 나왔더니 목이 너무 칼칼하네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와 같은 환절기 질환이 극심해지는데요. 아유, 많이 불편해 보이십니다. 이야, 이 기침 많이 하면 그렇죠. 이 배도 당기고 뭐 콧물에다가 아유, 저거 참 정말 힘들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감기 때문에 병원 갔다가 폐렴 진단 받았거든요. 아이고, 폐렴 진단이요? 폐렴은 일반적인 감기와 달리 세균성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폐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입원 치료까지 받았지만 퇴원 후에도 증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침도 심하고 가래도 생겨가지고요. 그게 숨도 못 쉴 정도로 흉통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지 고통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환절기만 되면 찾아오는 폐렴의 공포. 면역력이 떨어진 무방비 상태가 되면 폐렴의 무차별 공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폐를 둘러싸고 있는 흉막까지 염증이 생긴 경우에는 숨쉬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워질 수 있는데요. 증상이 심할 경우에 가래에 피가 묻어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누구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한 번 떨어진 면역력은 도무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는데요. 괜찮아? 폐렴의 공포는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딸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얘도 저 닮아서 그런 건지 기침이 심해지면 바로 폐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너무 걱정이에요, 그게. 자신의 고통을 딸에게만큼은 물려주고 싶지 않은 간절한 마음. 하지만 확실한 해결 방법을 알 수 없어 그저 답답할 뿐인데요. 그러니까 병원 가면 딱히 이유를 안 가르쳐줘요. 근데 면역력이 문제 같아요.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항상 아프더라고요.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면역력은 폐렴뿐 아니라 전신 곳곳에 질병 폭탄을 일으켰습니다. 40대면은 뭐 젊으신 편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퇴행성 관절염 진단까지 받으셨군요. 안 보여. 이건 뭐지? 무릎 관절에 이어 눈 건강에도 심각한 문제 발생. 제가 결막염이 안 나서 병원 갔더니 백내장이라 하더라고요. 결국 폐에 이어 눈까지 염증의 공격을 받았는데요. 실제 병원 검사 결과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는 위험 수준이었고
염증 수치 또한 건강한 사람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는데 자꾸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저도 속상하고 어떻게 해야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지 모르니까 답답하고 속상해요. 면역력 이상으로 발생하는 첫 번째 질병 보신 대로 폐렴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폐렴 때문에 사망하는 분들도 꽤 많았었고, 그런데 폐렴 예방 접종을 권고하고 실시하는 요즘도 이렇게 폐렴 환자가 많습니까? 네, 항생제가 개발된 이후 폐렴을 심한 감기 정도로 치부하고 시기만 놓치지 않으면 치료가 가능한 병으로 인식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폐렴은 암과 심장질환, 코로나에 이어 우리나라 사망 원인 4위에 해당하는 위험한 질병입니다. 그 정도군요.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은 가벼운 감기 증상으로 입원했다가 폐렴으로 이어져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팔은 한쪽이 없어도 불편하지만 살아갈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폐는 아닙니다. 인공적으로 만들 수도 없고 한쪽만 없어도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데요. 똑같은 정도의 폐렴에 걸려도 고령인 환자의 경우에는 전조 증상도 거의 없고 기침과 가래 배출이 어려워서 쉽게 호전되지 않는데요. 결국 폐농양과 만성 폐섬유증, 폐혈증 등과 같은 합병증으로 심한 경우 사망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면역력이 높아야 폐렴에 걸릴 위험도 적고 걸리더라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면역력을 최대한 높이는 게 관건이겠네요. 절대 아닙니다. 과요불급이라는 말이 면역력에도 해당하는데요. 네. 면역력은 인간을 살리기 위한 강력한 방어 체계인 동시에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면역세포는 바이러스를 공격하지만 힘이 너무 강해진 면역세포는 나 자신을 바이러스로 인식해서 공격하게 되는데요. 면역력 과잉으로 발생하는 질환이 바로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면역력 이상으로 발생하는 두 번째 질병,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것이 바로 자가 면역 질환에 해당하는 거겠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면역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손가락이 백조의 목처럼 꺾이고 사방으로 뒤틀리는 류마티스 관절염은 대표적인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이 밖에도 면역세포가 척추를 공격하면 강직성 척추염, 소화기관을 공격하면 크론병, 또 눈과 입이 마르는 쇼그렌즈군, 피부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지는 건선 역시 자가면역 질환에 해당하는데요. 한 번 발병하면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로 면역력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면역력은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질환이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저 너무 무서워요. 진짜 무섭네요.